박형서 감독이 맡을 것으로 전망됐던 3월 월드컵 예선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정됐습니다. 많은 공신력 높은 국내 언론과 기자들의 유력 보도가 뒤집힌 결과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박항서 감독의 공식 입장은 어떤지, 이 결정이 오히려 황선홍 감독을 사지로 내몰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준TV의 독점 정보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월 27일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었고, 이후에 이제 오후 4시 30분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기자들도 이제 이 발표 조금 직전에 황선홍 감독이라는 얘기들을 전달받고 어떻게 된 거지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사실 황선홍 감독이 초기에 이제 후임 감독 리스트에 분명히 있었던 건 맞고, 저희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과 더불어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의 프로세스가 가동이 된다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선택이 어렵다. 왜냐? 네. 황선홍 감독은 지금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상황이 아니라 예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선에서도 굉장히 험난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올림픽 대표팀이 항상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에 똑같이 선수들을 소집해서 경기를 치르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4월에 있을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 중요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걸린 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에 대표팀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임시감독을 맡기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황선홍 감독이 선임이 됐다.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선 정혜성 감독이 이제 3차에 거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회의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21일 1차 회의에서 대표팀 재정비에 바로 나설 정식 감독을 선임하느냐, 임시 감독에게 시간을 맡기고 장기적 관점으로 여유를 갖고 정식 감독을 뽑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표팀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니 3월부터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쪽에 무게를 두었고, 2차 회의에서 후보에 대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4일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1차 회의 이후부터 특정 지도자들이 언급되면서 언론과 축구팬들의 부정적 반응이 고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팀 감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임시감독 체제로 가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임시감독을 맡을 후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파리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 감독이 A대표팀 감독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본인이 일시적으로 2개 팀을 맡을 의향과 구상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후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고 우선순위도 정해졌습니다. 우선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축구협회와 소통했고 25일 낮에 대표팀 임시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황 감독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임시감독을 수락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1순위 후보자의 수락 여부를 정하고 올림픽 대표팀 운영 계획과 관련해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이미 2차 회의에서 사실상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제안을 황선홍 감독이 거절할 경우에는 이제 이순희 감독에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때 결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2개의 팀을 겸임해도 무리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무리다, 어렵다. 그래서 위원들은 황선홍 감독을 1순위로 지목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 말이 사실인지 혹은 저희가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이때 황선홍 감독으로 중지가 모였다면 지금 많은 유력 매체들이 황선홍 유력 보도를 냈을 거예요. 이미 의사 전달 단계가 나왔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생뚱맞게, 그것도 공신력 높은, 취재력 높은 기자들이 생뚱맞게 박항서 감독 유력설을 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엔 이 회의의 대체적인 내용들이 박항서 감독으로 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으로 가는구나라는 기사들이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최우선 후보로 결정한 내용도 설명을 했는데요.
정혜성 위원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황선홍 감독이 최우선 후보로 정해진 이유는 다른 나라 협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23세 이하 대표팀과 A 대표팀을 동시에 역임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황 감독을 1순위로 뽑은 이유는 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협회 소속 지도자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과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갖췄다는 점이었다.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을 만들어내면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았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건 중동 친선 대회에서 올림픽팀 선수들은 경기력 점검 차원에서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다. 양쪽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선홍 감독에게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했다.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황 감독에게 위원들의 의견을 전했고 황 감독이 받아들였다. 모든 것에 대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것은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요. 네. 일단 양쪽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지도자들의 꿈은 국가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이고 월드컵을 이제 이끄는 게 꿈이에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지도자들이 이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가 정말 커리어의 최대 위기를 맞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의 현실 인식인데 전력 강화 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이 3월에 있을 중동 친선 대회의 의미를 분석해야 되는데 엔트리 옥석을 가리자고 뭐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한 차원에서 중동 대회를 간다? 황선홍 감독이 그럼 왜 중동 원정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그 이전에 이걸 협회에 강하게 요청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고 미리 보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모의고사로 생각했던 건데 모의고사를 그냥 감독 없이 그냥 코치들만 가서 한다? 그냥 경기력 점검만 되는 대회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가 줄을 둘 수 있지만 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선수들도 지켜보고 경기도 운영해보고 미리 이제 오답 노트도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원격으로 소속 코치와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비 방안이 있겠지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황선홍 감독이 유일하게 지금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이라는 더 좋은 옵션이 있는 상태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우승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아시안게임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지금 한국이 거의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실패일 수밖에 없는 대회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열의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병역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극상이고 여기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그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단 말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가 서아시아 팀들도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인데 이 기류가 바뀌고 우리가 3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과정에는 AFC 챔피언스리그의 위상이 서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졌고 서아시아 지역에 별도의 레벨의 대회들이 생기면서 아시안게임은 조금 이제 비중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림픽에 집중을 하면서 올림픽에 나갈 2살 어린 선수들을 참가시키게 됐죠. 특히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본과 만날 때마다 중요한 경기, 결승마다 만났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일본보다 강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은 어린 선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우승의 성과를 물론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 성과를 통해서 월드컵 예선을 맡기고 파리 올림픽 예선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수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나라도 23세 이하 팀 감독이 A 대표팀을 동시에 역임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꽤 예전의 일이에요. 지금처럼 대표팀과 이제 프로 경기의 일정이 과밀화돼서 소집 기간이 줄어들기 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렇게 병행했던 팀들은 다 동남아시아 팀들입니다. 뭐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지역 팀들이 그랬던 것. 일본도 그랬지만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 우리도 물론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다면 모르겠지만 4월에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코칭 스태프도 이원화하면서 이거는 그 굉장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협회 내부와 위원회에서도 박항서 감독을 추천한 반응이 주류였고 그로 인해 보도들이 나왔던 것인데 2차 회의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이미 황선홍 감독으로 모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 모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24일 2차 회의에서 정말 그
대상자가 추려졌고 26일에 황선홍 감독의 결정이 있었다면 27일 3차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있었느냐. 2시간이나 할 이유가 있었느냐. 얘기해서 나온 게 겸임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2시간 가까이 있었던 회의에서 그 내용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황선홍 감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경론이 사실 벌어진 게 아니냐. 사실상 위원회가 통보로 받은 게 아니냐. 3차 회의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회의에서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닌데 3차에서 그냥 통보가 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3차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2차 회의 이후에 그 사이 기간에 누군가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전력강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네. 2차 회의에서 추리고 3차 회의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이미 3차 회의가 시작됐을 때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 26일에 황선홍 감독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물론 정혜성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 황선홍 1순위 결정 제안을 하고 수락하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3차 회의에서 논의하자. 요 얘기가 정말 맞다면 이 얘기는 틀린 게 아니고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사이에 나온 기사들 보세요. 그렇습니다. 25일에 황선홍 감독에게 제안을 했고 26일에 황선홍 감독이 수락을 했다면 지금 25일자로 나온 유력 매체 경향신문, 스포츠동화, 뭐 스포티비 뉴스뿐 아니라 많은 뭐 SBS, KBS 그러니까 국내에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들의 그 매체 기사들이 다 박항서 감독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2차 회의 끝났을 때 나왔던 위원들에게 들은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박항서 감독으로 가는 분위기야. 다들 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아. 했는데 이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1차적으로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 저희가 이제 뭐 할인 협상을 해본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클린스만 감독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거예요. 100억 다 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미 또 천안의 축구 종합센터 건립으로 인해 수많은 뭐 수백억의 돈을 대출받은 협회다 보니까 지금 극심한 재정 압박이 있어요. 즉 지금 외국인 감독 선임은 언감생심이고 지금 뭐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외국인 감독에게도 열어놨다. 뭐 이메일 오고 있는 외국인 감독도 뭐 정식 감독으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3월에 임시 감독조차도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선임했을 때 그냥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싼 돈으로 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우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황선홍 감독을 하면 이미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보수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출 없이 겸임 및 또 연임까지 가능하다. 애초에 황선홍 감독이 연임할 수 있게 생각을 한 것도 그러니까 정식 감독으로까지도 후보가 된 이유는 애초에 나가던 비용이니까 이게 8월 만약에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그대로 대표팀 감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협회에서 이 결정권이 있는 매우 고위 인사 중에 한 명. 그 들리는 취재된 얘기에 따르면 한 명이 이제 박항서 감독을 이제 반대를 했다. 박항서 감독 선임된 반대를 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항서, 황선홍 후보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체제에서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차 회의 전에 황선홍 감독에게 그냥 제안을 하고 수락을 받고 결론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박항서 감독이 사실은 대리인을 통해서 임시직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고 또 이제 정식 감독은 나도 욕심내지 않는다. 후배들의 자리 빼앗지 않겠다. 내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된다면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이 사이에 많이 공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재밌는 그렇죠. 게 제안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혼자 그러니까요. 미역국, 김치국 마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제 박항서 감독의 공식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꽤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지금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자세였거든요. 박항서 감독 공식 대리인이 전한 코멘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 공식 대리인은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봉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을 뿐 1, 2, 3순위 등 경쟁하는 구도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랑 같이 뭐 경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근데 정혜성 위원장이 3순위까지 후보를 추렸고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다. 그리고 그 3순위 안에 지금 박항서 감독이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 내가 뭐 어떤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 뭐 이제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황이 불편한 거죠. 황선홍 감독하고 박항서 감독이 경쟁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임시 감독 지휘식 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불 부담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뭐 거액에 2경기 임시 감독하는데 얼마를 달라 이런 생각 자체도 없었고 정말 협회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뭐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재능 기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생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재정 문제로도 이게 안 됐다는 것도 조금 이제 의아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발표가 난 후 황선홍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만약 앞으로도 한국 축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꺼이 봉사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됐지만 감정이 있는 거 아니다. 왜냐면 내가 네. 이 자리를 너랑 맡고 싶어서 경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으로 황선홍 감독이 됐구나. 앞으로 고생할 텐데 이제 또 대표팀 감독도 맡게 됐고 좋은 경험이니까 축하한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또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내가 유력설이 있다가 안 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상처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있다는 정말 큰 마음을 보여준 건데요. 네. 제가 이제 관계자들의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사실 이 삼순이라고 했잖아요. 3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분은 프리젠테이션 준비하고 나름 뭔가를 이제 준비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정말로 2차 회의가 끝났을 때 이미 황선홍 감독으로 굳어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약간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제안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황선홍 감독은 몰랐겠죠. 그냥 나한테 제안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 수락을 한 거니까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또 하나 가장 크게 의구심을 들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황선홍 감독에게도 정말 이게 좋은 기회가 맞느냐.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전지훈련을 통해서 황선홍 감독이 이제 옥석 고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팀을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전지훈련을 황선홍 감독 없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겸임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대표팀과 23세 이하 팀을 겸임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코칭 스태프가 분합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그 가장 궁금했던 게 자 그러면 전지훈련을 가는 올림픽 팀은 어떻게 지휘하고 3월에 있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은 어떤 코치들이 지휘할 것이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답변이 뭐였냐면 황선홍 감독만 3월 A매치에 대표팀을 이끌고 코치는 새로 꾸린다. 그리고 올림픽팀의 소속 코치와 모든 스태프는 올림픽 전지훈련을 간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올림픽팀이 감독도 빠지는데 다른 코치들도 빠지면 그 올림픽팀은 뭐 중동 가가지고 뭘 준비를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는 게 의미가 있다면 겸임의 의미가 있다면 코칭 스태프가 딱 구축된 상태에서 다른 이제 설정 작업 없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빨리 소집하고 이제 선수도 고르고 훈련도 시킬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치를 고른다? 다음 주에 대표팀 명단 발표하고 그 2주 뒤에 대표팀 소집이 이루어져야 되고 태국이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닌데 코치를 지금 누굴 뽑냐? 지금 K리그도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K리그 팀들에서 누구를 빼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놀고 있는 지도자는 있긴 있어요. 뭐 지금 언급되는 이미 박항서 감독이 감독으로 이제 거론될 때 나왔던 뭐 안정환 뭐 전 선수라든지 김남일 전 네. 뭐 성남 감독이라든지 있는데 2000년 멤버들이 뭐 또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네. 그러면 멤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예능도 많이 나왔고 이제 올스타냐? 뭐 이게 올스타전 치르는 거냐? 왜냐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되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선수로서 레전드고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치 경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할 거면 왜 황선홍 감독이었어야 했느냐? 황선홍 사단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할 거면 박항서 감독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황선홍 감독은 그대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박항서 감독이 이 새로운 코치진과 더불어서 이 경기를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 게다가 황선홍 감독도 아시아 축구에 대한 정보가 있긴 있겠지만 태국과의 경기에서 박항서 감독만큼 더 전문성이 있는 감독이 누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만약에 3월 이후에도 정식 감독을 못 선임했을 때 6월 달에 치를 경기도 싱가포르 중국전인데 이미 베트남 대표팀 감독과 베트남 23세 감독으로 그 팀들에 대한 정보, 경기 경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황선홍 감독이 만약에 이 두 개의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정말 본인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월드컵 정식 감독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됐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물러나면 한국 축구 이미 개판 났고 황선홍 감독의 커리어도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혜성 감독이 이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말도 사실 너무 좀 걱정스러운 발언인 것 같고 황선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 제안이 왔는데 이게 사실 모든 지도자들의 꿈이잖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또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위에서 좀 교통 정리가 좀 잘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이게 떠넘기기라고 봐야 돼요. 황선홍 감독이 사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대표팀에서 겸임해달라. 근데 저 올림픽에 집중해야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협회에서 아니 우리가 힘들 때 겸임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그러면 앞으로 협회에서는 올림픽 끝나고 나면 올림픽 성적이 안 좋다 해도 믿어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협회와 인연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선배들이 사실 그냥 올림픽에 좀 집중을 해라. 예. 수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올림픽이
88년 이후인가 계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보니까 중동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런던 올림픽에서 성과를 냈던 홍명보 감독이 사실 갑작스럽게 대회 1년 앞두고 제안이 와서 맡았다가 네.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막 본인의 감독으로서 쫙 올라가던 게 딱 꺾였잖아요. 신태용 감독도 K리그에서 성남에서 이뤘던 그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러시아 월드컵을 갑작스럽게 맡았는데 잘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회 속에서 얻었던 많은 상처로 인해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이제 보유한 최고의 국내 지도자들이 다 상처를 대표팀에서 입게 됐어요. 왜냐? 갑자기 선임됐기 때문에. 네. 소방수로 투입돼서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인데 지금 황선홍 감독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게 올림픽 예선 돌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조편성을 보면 일본,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의 23세 이하 선수들의 뭐 기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랑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좀 긴장되잖아요. 네, 올림픽 예선이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성적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최종 예선인데 네. 3위 이내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최종 예선은 이제 리그 형태, 조별리그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레이라운드를 치러서 성적을 내니까 어느 정도 고르게 나왔지만 이건 토너먼트 형태잖아요. 즉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치더라도 8강에서 강팀만 나서 탈락해버리면 그대로 이제 올림픽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B조에 속했잖아요. B조에서 정말 돌파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대진표인데 B조를 통과해서 8강에 올랐을 때 만날 수 있는 팀이 A조의 1, 2위 팀입니다. 근데 A조에 개최국 카타르 그리고 피지컬 좋은 호주에다가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성인팀에서 요르단. 약간 혼쭐을 당했던 요르단이 있고 인도네시아조차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뭐 사실 잡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8강에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누가 올라와도 그 단판 승부에서 이길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또 돌파를 해서 4강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4강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이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강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황선홍 감독은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 태국과의 2연전을 잘 치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성적이 안 좋으면 올림픽 본선 진출을 30여 년 만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태국전은 당연히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공로는 사라지고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감독으로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겸임이 아닌 상태였다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겸임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황선홍 감독도 협회도 피할 수가 없게 된 독박을 쓰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황선홍 감독이 그냥 지도자로서 책임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협회가 다 그 총알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된다면 협회가 정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황선홍 겸임이 아니었다면 박항서 감독이 그냥 맡았다면 그냥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서 운영을 하고 황선홍 감독은 여기에만 몰두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책임은 거의 없고 황선홍 감독에게만 책임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책임도 그냥 대진운으로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욕을 먹는 거예요. 협회는 황선홍 감독을 무리하게 겸임시켰고 황선홍 감독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겸임할 수 있다고 해놓고 탈락하면 본인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북중미 월드컵 사실 이 대회가 48개국이 본선에 나서게 되면서 아시아에 8.5장의 티켓이 주어져서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아시아 팀들의 전력이 올라간 것도 있고 3차 예선을 우리가 치게 돼요. 우리가 뭐 2차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을 상대로 한 경기쯤 못 이겨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태국을 상대로 한 경기만 못 이겨도 우리가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에서 3위인데 호주와의 포인트 차이가 11점밖에 안 나요. 호주는 레바논과 2연전을 3월달에 치르는데 레바논이 지금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거든요. 호주가 레바논을 둘 다 이기고 한국이 태국과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못 이겨도 아시아 피파 랭킹이 4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차 예선은 6개 팀씩 3개조로 나뉘어서 이제 조편성이 되거든요. 3개조로 나뉜다는 얘기는 3팀이 탑시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탑시드를 네. 못 차지하면 우리 조에 일본이나 이란이나 호주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럼 3번 포트에는 어떤 팀들이 들어올 수 있냐?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4번 포트에 요르단, 오만, 5번 포트에도 시리아 뭐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즉 우리가 만약에 호주에게 톱시드를 내주면 이란, 한국,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한 조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2위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여기서 거의 뭐 조별 이거 월드컵도 못 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국전을 결코 허투루 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서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태국 2연승하고 그 23세 아시안컵 우승하고 올림픽도 막 메달 따고 이러고 이제 월드컵까지 준비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죠. 아, 황선홍 감독이 이제 명장으로 네. 스타 감독이 되겠구나인데 반대의 경우라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그렇습니다. 아,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또 다음 주에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어떤 선수들을 선발할지 또 어떻게 운영할지 또 코치들은 어떻게 구성될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주TV에서 계속해서 독점적인 취재 정보를 통해서 한국 축구의 최대 이슈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